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쌀값 폭락 심각한데 그 심각함을 쌀을 먹는 소비자들은 잘 못 느낀단 말이죠. 이렇게 폭락했는데 쌀값 그렇게 내렸나?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는 걸까요? 쌀값이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시중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정부 발표, 또 일부 언론의 그 보도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실제로 농산물 가격이 시장 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방송을 접하게 되시면은 소비자들께서도 현실이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실 텐데 정부 발표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언론이나 매체들도 소비자 측면에서만 보도하고 발표할 게 아니라 생산자의 입장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근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거 회복 수준이다, 뭐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그러면 도대체 쌀값은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소비자가 느끼는 쌀값의 변동은 크지 않다는 거죠. 마트에 가서 사 먹거나 이럴 때. 그럼 도대체 중간에서 누가 돈을 버는 걸까요?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좀 유통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유통의 문제는 비단 농산물뿐만 아니고 한국 그 유통 전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독 그 농산물의 생산 가격은 싼데 소비자들은 이렇게 고가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점이 어디가 있냐라고 저한테 지금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뭐 전문적인 내용은 우리 의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고 네. 이렇게 껌 한 통도 이렇게 판매 가격이 있는 그런 공산품에 비교했을 때 농산물 가격을 생산자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제재 생산비 보장이랄지 네. 또 그 유통법 예를 들면은 그 3% 이상 그 초과 생산됐을 때 시장 격리해야 된다. 네. 전년 대비 5% 가격이 하락했을 때 시장 격리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법을 의무화시키는 거. 뭐 이런 시스템이 좀 그게 갖춰지면은 생산자도 가격에 대한 그런 그 맹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소비자도 그런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법 개정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주로 어떤 쪽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 그 농해수 법안 소위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의무사항을 공고사항을 강제해야 된다는 양곡관리법인데 이런 문제들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라면은 뭐 차년도에는 문제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법으로 해결될 일이고 지금 당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던 내용대로 작년산 구곡 이 문제를 해결해야 금년산 신곡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시기나 방법 이런 모든 것들 다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37만 톤 격리 이후에 농민단체나 뭐 농협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최소한 4차 15만 톤이라도 지금 당장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는 요지부동이고 묵묵부답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농업의 현실이 지금 초래될 그런 우려가 좀 깊다. 그래서 당장 시장 격리부터 4차 추진하고 이 법을 정부가 흔쾌히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야 의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무난히 좀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져 있는 구급부터 정부가 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네. 작년 대한민국 쌀 생산량이 388만 톤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양이 결코 많은 양이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쌀만 90% 이상 자급률을 보이고 있지 나머지 곡물은 뭐 밀이나 옥수수, 뭐 콩 이 정도 1%대도 되고 1%대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100%가 안 됐지만 90%가 넘는 쌀을 이 다른 이렇게 잡곡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리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분리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좀 그 맹점이 있고 또 하나는 타작물을 이렇게 재배해야 된다. 그걸 뭐 권장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제가 이렇게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주식으로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정립시켜 놓고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정부나 최고 통치권자나 또 재정 당국이 이 농업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특히 주식인 생명산업인 안보산업이라고 하는 쌀에 대한 이 인식의 변화 이게 오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아무리 국회에서 뭐 농안법을 개정하고 뭐 농산물 뭐 유통법을 뭐 개정한다 한들 정부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현 그런 그 정부 조직법상은 좀 이렇게 난해한 그런 그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선 시급한 것은 정부가 이런 쌀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시작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참 아무도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돈 주고도 쌀을 못 사는 시대가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렇죠? 예, 그러죠. 예, 뭐 저는 이런 우를 진짜 현 정부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 토론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헌법 제123조 사항에 엄연히 농수산물 가격에 대한 그런 문제가 이렇게 거론이 아주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예, 123조 사항입니다. 이걸 정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는 제 의원회관 사무실 백드롭으로 지금 제가 4년째 걸어놓고 있습니다. 전 정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현 정부는 정말 헌법에 명시된 대로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이 갖고 있는 그런 공익적 가치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요거를 준수하는데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쌀값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 정부 그 자세, 태도의 변화 없이는 이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쌀이 국가의 국민의 주식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확고부동해야 돼요. 그리고 쌀 산업이 구두성에 그칠 정도로 뭐 생명산업이냐 안보산업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쌀 산업이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라 하면 국방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투자해도 모자람이 없죠. 그렇죠. 약 한 50조 이상 국방 예산을 들여가는데 그 50조 예산 써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애를 든다면 그래도 그런 국방비가 들어갈 정도로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쌀도 마찬가지죠. 요소수 사태가 쌀 사태였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겠어요? 상상을 하기가 좀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밀 수출이 금지되니까 밀 때문에 밀가루 가격 오르고 그래서 뭐 빵, 과자 가격 오를 때는 당연하게 그렇게 여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쌀의 문제는 저희가 의무 수입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한 40만 톤 정도 되는데 그것들을 솔직히 이제 저희가 필요한 원조를 하는데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그 WTO 협정의 그런 문제들이 재협상도 불사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를 좀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뭐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결코 남아돌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유엔 식량 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양이 2개월치 약 한 80만 톤인데 그럼 80만 톤 떨어지면 나중에 그러면
2개월치 먹고 나서 나머지 그러면 10개월은 어디서 이 문제를 충당할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적어도 80만 톤이 아니라 무슨 뭐 800만 톤, 뭐 8천만 톤이라도 우리는 2년, 3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좀 더 역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대한민국 쌀 남아 돌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 중에 과연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우리 농민들은 그 국민일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우리 농민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민 중에 한 국민이 맞습니다. 쌀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특위위원들과의 만남에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생사가 달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의 비유처럼 쌀은 우리나라 식량 안보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와이드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